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한때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자 함께 회사를 차렸던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법정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이 거대한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까지 왔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2015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는 AI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들끓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AI를 한 기업이 독점을 하면 인류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뭐 그런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죠. 머스크는 트위터의 AI는 핵폭탄보다 위험하다 라고 쓸 정도로 경계감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때 이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AI를 막을 수 없으면 그냥 좋은 AI를 만들어서 좋은 데 쓰자. 그래서 그 당시에 30살의 젊은 창업가였던 샘 올트먼, 그리고 CTO 후보 그렉 브록만, 그리고 구글에서 내려온 천재 연구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머스크와 그때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오픈 AI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약속은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비영리로 운영한다. 모든 기술은 전부 공개를 한다. 그리고 이익은 모두에게 돌려준다. 머스크는 여기에 4,4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약속한 기부 총액은 1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됐었죠. 초기 오픈 AI는 진짜로 오픈 그냥 그 자체였어요. 오픈 AI. 연구 논문은 다 공개가 됐고 강화학습으로 도타2 게임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면서 전 세계가 화제가 됐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 같은 거, 그때는 이제 도타2가 굉장히 큰 화제였죠. 머스크는 이 시기에서 이 도타2 게임에서 세계 챔피언을 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2018년 2월 머스크가 갑자기 회사를 떠납니다. 표면적 이유는 그냥 테슬라 자율주행 사업이랑 이해충돌이 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탈퇴를 한다. 근데 사실 진실은 달랐어요. 권력 다툼이었죠. 내부 회의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오픈 AI 진행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내가 CEO를 맡겠다. 오픈 AI를 테슬라에 합병을 하자. 근데 그때 이제 이사회가 거절을 했어요. 특히 샘 올트먼이랑 그 당시에 있던 브록만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납니다. 더 큰 문제는 약속했던 추가 기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졌죠. 한순간에 오픈 AI는 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비영리 모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죠. 이때가 오픈 AI 운명의 분기점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픈 AI는 2019년 오픈 AI LP라는 영리 자회사를 만듭니다. 비영리 본체가 영리 자회사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기업 구조로 수익의 100배 상한을 둔 capped profit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7월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MS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 엄청난 딜이었죠. 2021년에 추가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결정적인 2023년 1월 100억 달러 메가딜이 터집니다. 누적 130억 달러.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투자가 아니라 그냥 거의 오픈 AI를 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가진 권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MS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첫 번째, 이 클라우드 독점. 이 오픈 AI가 돌아가려면은 그 뒤에 서버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 MS의 애저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존, 구글 이런 데 절대 못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마존이 받쳐주고 있고요. 오픈 AI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제품 통합권, GPT 기술을 MS 제품의 마음대로 박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빙 AI 검색, 워드 엑셀에서도 코파일럿, 그 다음에 기트허브 코파일럿, 윈도우즈 코파일럿. 우리가 보는 MS의 AI 제품이 다 이 오픈 AI의 엔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수익의 75%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PT로 이제 구독료를 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75%를 투자금 회수를 다 MS가 가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이 코드 접근을 다 가능하게 MS가 접근 가능하게 다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망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기술을 들고 자기 회사에서 이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픈 AI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그냥 AI 부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챗 GPT가 이때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제 IT 업무에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엄청 이제 놀랐었죠.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개월 만에 1억 사용자가 이 챗
GPT를 사용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이었어요. 구글은 사내에 코드 레드라고 경보를 발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빙에다가 통합해서 검색 시장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GPT-4가 출시를 해요. 그때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SAT 혹은 저희의 수능 다 이제 상위 1%로 통과를 합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기술 보고서를 보면은 모델 크기, 학습 데이터, 구조, 안에 들어가는 코드 전부 공개가 되지 않고 비공개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오픈 AI라는 이름이 완전히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조항 중에 하나가 여기 숨어져 있는데 MS와의 계약에서 오픈AI가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을 하면 MS와의 모든 독점 계약은 자동 종료가 된다. 그래서 비영리 시절에 마지막 안전장치였죠. 우리가 진짜 강한 AI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건 한 회사께 될 수가 없다는 철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조항으로.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오픈AI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이사회가 갑자기 샘 올트먼, you're fired. 샘 올트먼을 해고시켜요. 사유는 이사회에 솔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 770명 중에 730명이 사직서에 서명을 합니다. 올트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오픈 AI 접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달레가 웰컴 자리 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트먼이 CEO로 다시 복귀를 하고 이사회는 통째로 다 갈아치워졌죠. 머스크는 그때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올트먼은 자기를 해고하지 못하게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러면서 또 이제 트위터로 까기 시작한 거죠.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머스크 행동에 바로 나섭니다. 2023년 7월 xAI라는 본인 AI 회사를 차려요. 슬로건은 이래요. 진실을 추구하는 AI 라면서 그록이라는 이제 챗봇도 출시를 하고 X데이터를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습 데이터가 그 구글에 있는 데이터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2024년 2월 29일에 드디어 첫 소송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계약을 어겼다, 신의를 저버렸다. GPT-4가 이미 AGI니까 그 비공개는 약속을 위반한 거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자진 취하를 해요. 오픈AI가 강력한 각하 신청을 걸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머스크가 꼬리 내렸다는 비웃음이 쏟아졌고요. 근데 머스크는 사실 알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2024년 8월 5일 이번에는 우리가 연방법원에 훨씬 더 세게 다시 소송을 걸겠다. 죄는 RICO 우리말로 하면 조직범죄처벌법까지 추가를 했고요. 미국에서 RICO는 보통 마피아 잡을 때 쓰는 칼인데 그걸 뺏은 거예요. 피고도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됐죠. 올트먼, 브록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링크드인 창업자 호프먼까지. 그러니까 오픈AI가 이제 빡친 거예요. 그래서 오픈AI가 거기서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2024년 12월 머스크가 옛날에 보낸 이메일들을 다 그때 공개를 한 거예요. 그 당시 2015년 내용들이었죠. 비영리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영리 법원으로 가야 된다. 내가 CEO를 맡아야 한다.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자. 이런 머스크가 썼던 메일들을 지출을 한 거예요. 머스크는 뭐 본인이 이걸 다 요구를 했던 거죠. 그가 떠난 진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었던 거죠. 오픈AI 블로그 제목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과반 지분, 초기 이사회 장악, 그리고 CEO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이유로 그냥 떠난 거죠. 법정 박 X에서는 훨씬 더 난리였어요. 머스크는 올트먼을 사기꾼 알트먼, 오픈 AI를 closed AI 이렇게 부르면서 맨날 조롱을 했고 직접 만든 풍자 밈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충돌은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5천억 달러짜리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그때 이제 들어오는 게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스크가 바로 트윗을 해요. They don't actually have the money. 쟤네 진짜 사실 돈 없어. 그래서 아마 못할 거야. 근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올트먼이 여기서 그냥 테토남처럼 받아쳐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 강하게 받아칩니다. 틀렸어. 너도 알잖아. 이미 착공한 첫 부지 한번 구경 올래?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새 자리에선 회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줘. 머스크가 트럼프 측근으로 정부 효율부를 이끌던 시점이라 그 이해 충돌을 정확히 조준한 거였죠. 이런 어떤 좀 그냥 치졸한 그런 싸움에서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머스크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오픈AI 비영리 부분을 900억 달러를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올트먼의 답변은 역사적인 또 한 줄이 있었죠. No thank you, but we will buy Twitter for
9 billion if you want. 안 산다. 근데 너희 트위터는 9억 달러에 사줄게.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에 산 걸 비꾼 거죠. 이 한 줄에 X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오픈 AI가 비영리 자산을 영리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 평가액을 정해야 되는데 머스크의 900억 제한이 이게 시장가다라는 압박 카드가 된 거죠. 평가액이 높아지면 영리 전환 비용이 폭증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법정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머스크가 영리 전환을 당장 막아달라고 긴급 차단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판사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본안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오픈 AI는 머스크가 경쟁자 발목 잡기로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맞서송을 걸었습니다. 추가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까지 별도로 비영리 자산이 부당하게 영리 법인으로 이전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머스크 소송과 별개로 오픈 AI한테는 진짜 위험이 되겠죠. 이 재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올해 3월 본격 시작돼서 지금도 배심원 앞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거대한 명분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냥 머스크의 XAI 그리고 샘 올트먼의 오픈 AI 패권 싸움입니다. 머스크가 이긴다고 오픈 AI가 다시 비영리 오픈소스로 돌아가진 않겠죠. 진짜 목표는 영리 전환에 제동을 걸어서 그 시간에 XAI가 바로 따라잡는 거죠. 사실 여기서 돈이 얼마 나오든 벌금을 얼마 나오든 그 두 분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이 재판은 AI 산업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인류를 위한 약속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선례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